제가 오면서 한참 동안 생각했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듣겠다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 2주를 고민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망설일 때는 제일 잘 알고 자다가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나운서를 16년 정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에요. 넌 안 돼.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절 보면 어떨 때는 이거 기적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한테 너는 안 돼. 이유는 굉장히 많았어요. 넌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순간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기적처럼 제가 그 구비구비를 돌아서 여기까지 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10여 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유는 제가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그 야밤에 하는 심야 라디오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느낌들이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밤을 잊은 그대에게나 별이 빛나는 밤에 감이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이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대충 연령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열심히 들어 새벽 2시까지 듣고 아침에 학교 가고 이렇게 살았던 세대여서 신해철, 강수지 이런 가수, 이승철 씨가 솔로하고 막 이럴 때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승철 씨가 신인 가수인 줄 아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신인 가수일 때 제가 라디오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이제 마음에 거품이 든 거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집은 부산이고 연예인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부 기자가 되면 내가 그 사람들 시컷 보겠구나. 막연하게 그런 생각으로 신문방송학과 같은 데를 가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신문방송학과를 가긴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법대를 가서 사실의 치기를 원하셨고 저희 엄마는 영문학과를 가서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는데 저는 둘 다 그렇게 열심히 뭘 할 자신도 없었고 대학을 가긴 가는데 뭐 가서 딱히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막연하게 신문방송학과 가면 좋겠다. 그 단순한 생각으로 학교를 점수에 맞춰서 갔는데 4학년이 되니까 4년 내내 너무 노른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IMF가 터졌어요. 이 학생들도 IMF로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제가 1학년 입학했을 때는 그래도 저희 과가 35명이었는데 졸업하면 한 절반 정도는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대충 학교를 다녀도. 근데 제가 졸업하던 해에는 단 한 명도 취업 전선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어떡할까 하다가 PSB라고 지금은 KNN 경남방송으로 되어 있는 부산에 있는 민방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딱 갔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적당히 하고 가면 되겠지 그래서 딱 들어섰는데 3명을 뽑는데 1,5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4차까지 뽑는데 3차까지 붙었어요. 근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서 시험 떨어졌는데 막 억울하더라고요. 시험에 떨어지니까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저를 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 시험 면접에 들어갔던 누구누군데 한번 보자. 그 심사위원이 5명인가 7명쯤 됐었는데 네가 떨어진 이유는 점수 편차가 너무 컸다. 너에게 너무 높은 점수를 준 사람들과 절반은 너한테 최악의 점수를 줬다. 그래서 중간이 없었다.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살려볼 수 있겠냐. 그분은 라디오 전담 차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리포터 일을 줄 테니 최선을 다해서 일해봐라. 근데 보수는 없다. 저한테 그 차장님이 약속해 주신 건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이고 페이는 없다. 근데 너의 실력을 보고 내가 너를 채용할 수도 있다. 물론 프리랜서죠. 그래서 저한테 맡은 일은 라디오 인터뷰를 따는 일이에요. 요만한 녹음기 하나 들고 가서 사람들 인터뷰를 따서 그걸 밤새 편집을 하는 거예요. 원고를 만들어서 방송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기 나온 라디오 DJ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운이 좋았던지 신문방송학과 나오기를 잘했는지 제 주변 친구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섭외도 도와주고 원고 쓰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새벽 5시 출근. 첫 차 타고 버스 타고 회사 가면 가서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원활한데 그땐 그렇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요.
날씨를 K웨더 검색해서 날씨 원고 1분짜리를 쓰고 날씨를 들어가서 잠깐 1분을 해요. 그리고 밖에서 계속 전화 받아요. 아침 출근길 프로그램이니까 택시기사 아저씨들 제보 전화 있잖아요. 그거 받아서 전화 연결해요. 그러면 지금 뭐 연산 노타리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말하자면 광화문 어디가 막혀요. 어디 사고 났어요. 그런 거를 쪽지로 PD한테 몰래 들어가서 주고 이거를 다 하고 오이 하루 종일 심부름하고 퇴근하면 한 달에 받는 제 급여가 16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리포터 일을 계속 하니까 제가 이틀에 한 번 집에 가고 이틀에 한 번 잠자고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 나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살다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들이 항상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아마 IMF 때 졸업한 제 동기 학번들. 그러니까 제가 응답하라 1994의 나정이랑 같은 학번이거든요. 그 공감이 되시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그 PSB에서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했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아침 프로그램 하는 PD가 아침 사주고 점심 프로그램 하는 PD가 점심 사주고 저녁 프로그램 하는 PD가 저녁 사주고 그렇게 회사를 5개월 다녔는데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PD분이 저한테 하루는 저를 부르셨어요. 나는 네가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네가 바보 아님을 나한테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탈출하면 내가 너의 능력을 인정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PD들한테 귀동냥으로 방송국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라디오 원고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림이 보여야 된다. 빨래를 널어서 빨래가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 쓰면 라디오 원고는 꽝이다. 빨래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빨래가 춤을 추고 있어요. 바람에 따라.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원고는 그렇게 쓰는 거다. 그때 강릉시에서 일을 하던 언니가 DJ로 있었는데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고 발성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다 주워 들은 얘기인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공고가 떴길래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 강원도는 전체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되고 원주가 방송되는 권역은 4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다 내려오면 금세 그 도시를 떠나니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공고를 내려고 그걸 볼 수 있는 자리에 공고를 낸 거예요. 갔더니 42명이 왔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덜컥 붙은 거예요. 이유는 되게 단순했었어요. 그 붙은 것도 되게 기적같이 붙었었는데 말은 짧게 하고 말은 길게 하잖아요. 그런 장단음이 있는데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국에서 5개월 동안 불렀으니까 방송국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냐면 스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펑크가 안 나는 사람을 원해요. 지역 방송에는. 왜냐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도 펑크 안 나고 방송 사고 안 나고 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스타는 연예인을 쓰면 되니까 굳이 아나운서들한테 그런 롤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정자가 있었어요, 저 시험에. 근데 제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기소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41번 이현경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선배님 한 분이 결혼으로 갑자기 결혼이 생긴 거예요.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넣었어야 되는데 내정자 2사람은 방송 경험이 없고 저는 방송 경험이 있어서 그때 사장님이 벅벅 우기신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얘들 원래 뽑기로 한 2명 말고 1명만 더 뽑자. 거기 상무님이 극렬하게 반대하셨대요. 쟤는 안 된다고. 근데 사장님이 내가 딱 한 사람만 쟤만 한번 뽑아보자. 내 생각에 쟤는 될 것 같다. 그렇게 운 좋게 제 동기 아나운서들이에요. 가운데 계신 분은 저희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기분 좋게 아나운서가 덜컥 됐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되게 즐겁게 생활하고 선배님한테 되게 많은 것을 배웠었는데 회사 내에 작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2명으로 이렇게 딱 판이 갈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쪽 편에 제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빌미가 돼서 3년 6개월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하고 제가 잘렸어요, 회사에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제가 저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처럼 모시는 부장님이 계셨어요.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정도 되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소장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늘에서 너를 옮길 때가 돼서 옮기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부장님 저 너무 억울해요. 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 저였고요.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매일 생방 라디오 했던 사람 저였는데 제가 왜 잘려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른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근데 그때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아나운서 16년 하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소송하지 않고 그 회사를 과감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40만 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은 그거 10배쯤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요, 어르신들 계시니까 제가 죄송하긴 한데 한쪽 문 닫히면 한쪽 문 열리더라고요. 한쪽 문 닫혔을 때 다시는 문이 안 열릴 것처럼 억울해하거나 땅을 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리 작은 직장이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한쪽 문 닫히면 반드시 한쪽 문 열려요. 사람이 콧구멍 2개인 건 숨 쉬고 살라고 콧구멍 2개거든요. 한쪽 막혀도 한쪽으로 숨을 쉴 수 있게. 근데 제가 방송국이 열악하고 힘들고 그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잘린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그 이후에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렇게 하면서도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저렇게 다 해야 제 한 달 생활이 겨우 될 정도밖에 못 버는데 프로그램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매번 개편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이는 계속 가고요. 30이 넘어가는데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었어요. 방송을 하면서 정체성도 없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돈 주면 돈 주는 데 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잘릴지를 기다리고 슬램덩크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아마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 강백호라고 하는 선수는 그 농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감독의 안 선생이 포기하면 그 순간 시합 종료되는 거다. 제가 저처럼 아나운서를 하다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하다가 잘린 수많은 후배들한테 TV든 라디오든 인터넷이든 얼굴이 나가고 목소리가 나가는 동안은 아나운서는 캐스팅의 기회가 있다. 어디서 누가 우리를 볼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시기를 즐겨라.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지금 있는 걸 대충 하지 말고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모르지 않냐. 지나가던 어떤 방송국 사장님이 우리를 볼지도 모르니까 그냥 즐겨라. 가다가 길 막히면 앉았다 가고 길이 없으면 풀 잘라가면서 길 만들러 가다가 멈추면 내가 거기서 멈추겠다. 내 뒤에 오다가 내가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기를 놨던 것 같아요. 저렇게 했던 기억들이 저한테는 되게 약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잖아요. 리포터도 할 수 있고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아나운서들은 각 잘하는 종목이 있어요. MC를 잘하는 친구는 주로 MC만 하고 뉴스를 잘하는 친구는 계속 뉴스만 하고 아니면 이 비주얼이 강한 친구는 그런 것만 하고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편 채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아나운서들하고 개그맨, 아나운서들하고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하니까 아나운서들한테 모든 기회를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했던 그 경험들이 지금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너무 큰 자양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것들이 저는 지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